형주의 유표에게 의탁해서 신야란 현을 유비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다. 유표에게는 채부인이라는 후처가 있었다. 채부인은 전초가 낳은 장남을 제치고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형주를 넘겨주고 싶어 했다. 그런 채부인에게는 유표의 장수로 있는 채모라는 동생이 있었다. 채부인과 채모는 유표가 유비에게 형주를 물려줄까봐 노심초사했다. 결국 채모가 유비를 죽일 계략까지 쓰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이적의 귀띔으로 채모의 음모에서 목숨을 구해 달아날 수 있었다. 유비는 도망가던 중 우연히 수경선생으로 불리는 사마위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수경선생을 통해 세상에 복룡과 봉추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수경선생은 유비에게 복룡과 봉추 두 사람 중 하나만 얻어도 가히 천하를 평안케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복룡과 봉추가 누구인지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유비는 끝내 궁금증을 풀지 못하고 신야로 돌아왔다. 유비가 신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작거리에서 한 사내가 범상치 않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됐다. 유비는 이 사람이 혹시 수경선생이 말한 복룡이나 봉추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사람을 현청으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을 선복이라고 했다. 유비는 선복과 만난 지 한나절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인품과 재주에 반했다. 그날로 선복을 군사로 삼고 모든 인마를 조련케 했다. 유비의 군사들로 보면 처음으로 머리다운 머리를 가지게 된 셈이었다. 지금까지 유비가 이끄는 집단은 독립된 세력이라기보다는 떠돌이 건달패거리에 가까웠다. 그들은 땅이나 제도에 집착하기보다는 인적 결속과 의리를 무겁게 여겨왔다. 합리적인 규율이나 체계보다는 동지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친분이나 의리와 무관하게 오직 지식과 재능만으로 편입된 선복으로 인해 합리와 능률을 위주로 하는 규율과 체계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 무렵 형주에서 가까운 번성에는 조인과 이전이 여광과 여상 형제와 더불어 3만의 대군을 이끌고 와 있었다. 조조가 그들을 번성에 보낸 것은 형주의 허와 시를 살피고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번성에 있는 조조의 장수들은 모두 유비를 우습게 여겼다. 결국 그들은 유비를 잡기 위해 군사를 몰아 신야로 향했다. 그 소식은 나는 듯 신야의 유비에게 전해졌다. 선복은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그 자리에서 계책을 내놓았다. 관우와 장비를 양옆으로 매복시키고 유비와 조은이 정면에서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유비는 두말 없이 선복의 계책에 따랐다. 유비가 군사를 거느리고 성을 나오는데 여광과 여상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게 보였다. 유비는 조은에게 명을 내려 적을 치게 했다. 조은이 명을 받고 달려나가니 여광도 지지 않고 맞서 나왔다. 곧 양군 사이에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다. 두 사람이 겨우 몇 번 창칼이 부딪히기도 전에 여광은 조은의 한 창에 찔려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유비가 즉시 군사를 몰아나아가니 여상은 형의 시체조차 수습 못하고 군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여상이 정신없이 쫓기는데 길목을 막는 한 무리의 군사들이 있었다. 바로 관우였다. 그러자나도 싸움에 크게 져서 쫓기는 여상의 군사들은 관우에 의해서 다시 태반이 꺾이고 말았다. 그래도 한 목숨 구한 것이나마 다행으로 여기며 여상은 정신없이 말을 몰아 달아났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장비가 덮쳐왔다. 여상은 달아나기는커녕 손발조차 제대로 움직여보지 못하고 장비의 한 창에 찔려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한 싸움으로 적을 크게 이긴 유비는 신야로 개선에 돌아갔다. 싸움에 이긴 적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의 승리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 바로 장수들의 용맹이나 군사들의 단결심에 의지한 즉흥적인 싸움이 아니라 모사의 일관된 계책에 따라 진행된 싸움으로 얻은 승리였기 때문이었다. 한편 패전 소식을 들은 조이는 크게 놀랐다. 자신이 고르고 골라보낸 5천의 군사와 두 장수를 유표에게 빌부터 지내는 보잘것없는 유비가 처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이는 아직도 유비를 얕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비를 치기 위해 출병했다. 조이는 이전과 더불어 남은 2만 5천의 군사를 모두 끌고 강을 건너 신야로 향했다. 한편 선복은 싸움에서 이기고 신야로 돌아가자마자 유비에게 패전 소식을 들은 조이는 번성의 군사를 거느리고 신야로 올 것이니 맞을 채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유비는 조인이 거느린 군사가 워낙 많아 걱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선복은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계책을 내놓았다. 조인이 성격이 급해 반드시 휘하의 모든 군사를 끌고 올 것이니 번성은 비게 될 것이라 했다. 성이 빈 것을 틈타 역으로 성을 치면 어렵잖게 성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한창 선복이 유비에게 계책을 일러주고 있을 때 조인의 대군이 강을 건너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유비는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맞았다. 양쪽 군사들이 서로 맞서 진을 친 뒤 유비 쪽에서 먼저 조은이 달려나가 싸움을 도두었다. 조인 진영에서는 이전이 나가 조은과 맞서 싸웠다. 하지만 애초에 이전은 조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얼마 가지 못해 조은의 무예를 당해내지 못하고 이전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승세를 탄 조은이 조인의 진영으로 말을 몰아 들어갔지만 조인도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진영의 양쪽 날개에 궁수를 배치해서 활을 쏘아대니 조은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간신히 자기 진영으로 돌아온 이전은 다시 한번 조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군의 사기를 꺾는다는 조인의 호통뿐이었다. 다음 날 조인은 평소와 다른 방식의 진식을 펼치고 유비의 진영 앞에 가서 싸움을 걸었다. 유비도 싸움이라면 신물나게 겪었지만 조인이 펼친 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그때 높은 곳에서 조인의 진세를 살핀 선복이 유비 곁에 와서 조인이 펼친 진이 팔문금세진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조인이 펼친 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까지 일러주었다. 조인은 유비 따위가 어떻게 그 진을 깨뜨릴 수 있겠냐며 자신만만했다. 유비는 조은에게 500의 군사를 주어 선복이 잘못되었다고 알려준 방향으로 뛰어들어 중군을 치게 했다. 마음 놓고 지켜보던 조인은 조은이 쉽게 생문을 찾아 진 속으로 뛰어들었을 뿐더러 똑바로 자신이 있는 중군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 놀란 조인이 얼른 몸을 피해 북쪽으로 달아나니 조은은 조인을 쫓지 않고 진을 뛰쳐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며 진세를 크게 흩뜨려 놓았다. 그 모습을 본 유비는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군사를 휘몰아 덮쳐갔다. 결과는 조인의 대패였다. 유비의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조인의 군사를 뒤쫓으려 할 때 선복은 뒤쫓지 못하게 하고 군사를 거두어들였다. 많지 않은 군사로 너무 멀리 뒤쫓다가 역습을 당할까 우려해서였다. 그때서야 조인은 유비에게 자신들이 모르는 뛰어난 자가 있는 것을 느꼈다. 이때 이전은 비어있는 번성이 걱정된다고 조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조인은 또다시 이전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다. 이전이 번성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또다시 무시하고 야습을 지시했다. 그날 밤 조인이 군사들을 이끌고 유비의 진영을 야습하기 위해 나섰다. 조인의 군사들이 유비 진영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불이 일어났다. 조인은 그 불길을 보고 유비가 야습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급히 군사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조은이 나타나 조인의 군사들을 덮쳤다. 조인은 이미 겁먹고 혼란에 휩싸인 군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북쪽 강변으로 달아났다. 그렇게 겨우 추격을 벗어나 강가에 이른 조인은 급히 타고 건널 배를 찾았다. 하지만 배를 찾기도 전에 장비의 군사들이 덮쳐왔다. 뒤가 강물이라 조인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후군에 있던 이전의 도움으로 간신히 조인은 배를 타고 몸을 뺄 수 있었지만 군사들은 태반이 물에 빠져 죽었다. 간신히 물을 건넌 조인은 바로 번성으로 달려갔다. 겨우 번성에 이른 조인이 성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그때 관우가 성문 위에 올라 조인에게 호통쳤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조인과 이전은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말을 돌려 달아났다. 관우는 즉시 군사를 몰아 뒤따르며 쫓기는 조인의 군사들을 죽였다. 조인은 남은 군사의 태반이 꺾이고 말았다. 그렇게 조인은 밤길을 달려 허창으로 돌아갔다. 괜히 가만히 있는 유비를 건드렸다가 대군을 잃고 번성까지 빼앗겨버린 뒤였다. 조인이 크게 싸움에 지고 허창으로 물러간 뒤 유비는 군사를 이끌고 번성으로 들어갔다. 유비는 선복과 의논하여 조은에게 1000 군사를 주어 번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신야로 돌아갔다. 한편 허창에서는 조인과 이전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다. 뜻밖의 소식에 조조는 이상함을 느꼈다. 조조가 놀라 본체로 나가보니 기다리고 있던 조인과 이전은 조조가 들어가자 땅바닥에 엎드리며 벌 줄 것을 눈물로 청했다. 조조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 조인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조인의 말을 들은 조조는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에 항상 있는 일이니 너무 부끄러워 말라며 조인을 위로했다. 다만 조조가 모를 일은 누가 유비에게 그런 계책을 짜내주는가 하는 것이었다. 조인이 돌아오는 길에 들으니 선복이란 자가 군사가 되어 유비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조조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좌우를 돌아보며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그때 정욱이 선복의 정체는 서원직일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조조가 서원직이 누구냐고 다시 정욱에게 물었다. 정욱이 상세히 그 내막을 일러주었다. 그의 이름은 서서인데 친구의 원수를 갚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달아나 이름을 선복으로 바꿨다는 것이었다. 정욱이 자신보다 10배는 뛰어나다고 하니 조조가 놀라 탄식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